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서울에서의 바쁜 삶을 뒤로하고 양평으로 이사한 지 어느덧 5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젊은 시절 서울에서 열심히 일하며 모은 재산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자연이 아름다운 양평에 정착했죠. 처음에는 서울 생활에 익숙했던 저에게 양평의 삶이 다소 낯설기도 했지만 맑은 공기와 여유로운 생활 리듬에 점차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산과 맑은 공기는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선물이었죠. 우리 아들은 서울에 남아 일하며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바쁜 업무 일정 탓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양평집에 들러 주말을 함께 보내는 것이 우리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올 때면 항상 제철 과일과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두곤 했죠. 평소에는 건강을 위해 약간의 텃밭도 가꾸며 소소한 농사일을 즐기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다는 내용이었죠. 설레는 목소리로 상견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펄쩍 뛸 만큼 기뻤습니다. 자식의 결혼은 모든 부모의 소망이니까요. 남편도 전화를 바꿔봤더니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시간의 흐름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아들은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에 있는 식당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했습니다. 상대 부모님이 강남에 살고 계시다면서 그쪽에서 먼저 예약했다고 했죠. 그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는데 아마도 상대 집안이 꽤 부유한 모양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오자 저는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화장대 앞에 앉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을 하며 거울 속 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잔주름이 늘었지만 자연 속에서의 생활 덕분인지 건강한 기색이 도는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어 조금 늦게 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먼저 가기로 했죠. 상견례 당일 양평에서 강남까지는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지만 혹시 모를 교통체증을 대비해 일찍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잘 오고 계세요? 은지 부모님도 조금 전에 도착하셨대요. 응, 지금 서울 들어가는 중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조금 이따 보자. 통화를 마치고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서울로 들어서자 예상치 못하게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동안 강남의 높은 빌딩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양평의 자연 풍경과는 너무나 다른 도시의 모습이 이제는 약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약속 시간이 10분 지난 후였습니다. 서둘러 주차를 하고 식당으로 들어서자 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아들과 그의 여자친구 은지 씨, 그리고 은지 씨의 부모님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요. 테이블로 다가가며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습니다. 은지 씨는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더 예쁜 인상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지적인 느낌의 안경이 잘 어울렸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이 막혀서 조금 늦었네요.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은지 씨는 밝게 웃으며 일어나 인사를 했지만 은지 씨의 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소 한 번 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명품 브랜드로 보이는 옷을 입고 화려한 보석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완전한 비아냥거림이었습니다. 아, 드디어 오셨네요. 시골에서 오시느라 길을 많이 헤매셨나 봐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니에요. 도로 공사 때문에 조금 지체됐을 뿐이에요. 양평이 시골이라고 하기엔 서울과 그리 멀지 않답니다.
은지 씨의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도 코웃음을 치듯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거만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근데 양평에서 오신다고 하셔서 놀랐어요. 우리 딸은 시골에서는 못 살거든요. 태생이 강남이라서요. 그녀의 모욕적인 발언에 테이블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은지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이 상황을 중재하려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서울에서 살 계획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은지 씨의 어머니는 오히려 더 심하게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우리 은지는 강남에서 나고 자란 아이라 시골 생활은 상상도 못해요. 당신 아들이 과연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아들과 은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들을 위해 참으려 노력했습니다. 은지 씨가 어머니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은지 씨 어머니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양평에서 농사나 짓고 사시는 분들이 뭘 아시겠어요. 안 그래도 이 자리 탐탁치 않았는데 시간 낭비했네. 학벌도, 직업도, 집안도 우리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잖아. 시골 촌뜨기라 강남은 처음이시죠? 그냥 파혼할 테니 오신 김에 강남 구경이나 하다 가세요. 저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의를 차리려 해도 이런 모욕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이런 모욕적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우진아, 우리 가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뒤늦게 온 남편이 뒤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려 했으나 은지 씨 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정재호 사장님? 남편도 은지 씨의 아버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아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 씨 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였어? 은지 씨 어머니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은지 씨 아버지는 갑자기 식은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분이 우리가 운영하는 매장 상가 건물의 주인이셔. 그 말에 은지 씨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거만하게 굴던 그녀가 이제는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얼음이 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강남에 상가 건물을 구입했었는데 그 건물의 임차인이 바로 은지 씨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남편은 그저 미소만 지으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여유로운 모습이 상황을 더욱 압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군요. 은지 씨 아버님이 그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네요. 세상 참 좁다는 게 이런 걸까요? 그 말에 테이블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은지 씨 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시골 촌뜨기라고 무시하던 그 입술이 이제는 억지 미소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친절한 말투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사모님께서는 남편분을 잘 만나셨네요. 그녀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더욱 역겨웠습니다. 은지 씨 아버지는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우연이네요. 사실 저희 처가에서도 부동산을 좀 하긴 하는데 제가 알기론 저희 매장 건물 말고도 몇 채 더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남편이 은지 씨 아버지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그 건물 말고 2채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울에서 충분히 성공한 후에 은퇴해서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부인께서 우리 아들과 따님의 관계를 끊자고 하시는 것 같던데 사실인가요? 그 말에 은지 씨 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은지 씨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 급하게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오해예요. 제가 그냥 농담을 좀 심하게 했을 뿐이지 파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시골 출신이라 양평이 그리 낯설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남편은 짧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 방금 전까지는 시골을 굉장히 무시하는 말투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시골 출신이라고 하시니 좀 혼란스럽네요. 은지 씨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저는 오히려 더 불쾌해졌습니다. 남편도 차갑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농담이라고 하기엔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사람이 돈 앞에서 이렇게 쉽게 태도가 바뀌나요? 은지 씨는 충격과 당혹감에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아들은 여전히 분노를 누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그만 일어나죠. 이런 집안과는 인연을 맺고 싶지 않아요. 은지 씨와 그의 부모님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애원하는 듯한 톤이 묻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거만함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오해입니다. 정말 오해예요. 우리 다시 차분히 얘기해봐요. 아까 제가 한 말은 농담이었고 파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어요. 남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 여사님, 방금 전만 해도 파혼하자고 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요.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는 이유가 뭔가요? 혹시 제가 강남에 건물이 있다는 사실 때문인가요? 그 말에 은지 씨의 아버지가 다시 한번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사장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차분히 대화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사실 저희도 은지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고 남편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들은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분명 파혼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네요. 우리는 일어나 식당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지 씨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녀의 어머니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거의 비굴할 정도로 목소리를 낮추며 애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가지 마세요. 제가 실수했어요. 다시 얘기해봅시다. 제발요. 그녀의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김 여사님,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품과 진심이 더 중요하죠. 그 말을 남기고 우리 가족은 단호하게 식당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우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의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진아, 엄마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게.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족이 함께하는 거야. 은지 씨의 어머니가 저런 태도라면 앞으로도 문제가 계속될 수 있어. 양평으로 돌아오는 길은 여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에서 자연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비록 상견례는 최악의 결과로 끝났지만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소주 한 잔을 권했고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오늘의 일을 털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진이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해야 한다며 서둘러 떠났지만 사실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와 남편은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민석이 괜찮을까요? 남편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 아들은 강해. 오히려 이번 일이 앞으로의 인생에 좋은 교훈이 될 수도 있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몇 주 후 은지 씨에게서 우진이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우진이는 이미 마음을 정리했다며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은지 씨는 계속해서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지만 우진이는 결국 은지 씨와의 인연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바라봅니다. 어쩌면 그것이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인연은 물질적인 조건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에서 시작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겉모습과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날의 경험이 더욱 확실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연의 시작점이라 생각합니다. 인생은 때로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을 던져주지만 그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우리 가족에게 그날의 상견례는 불편한 경험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불편한 순간이 가장 값진 교훈을 주는 법이니까요. 이제 양평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나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마음과 서로에 대한 존중임을 매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